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내 몸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죠.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내 얼굴도 붓고 다리도 손도 자주 붓는 분들 왜 이럴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종을 체질이나 내 살, 몸무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운동의 구조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왜 운동을 해도 붓는지, 그리고 붓기를 빼는 순환의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종 체질은 정말 바뀔 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건강 닥터를 모셨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건강 닥터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에니 필라테스의 박다은 지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체형 교정과 기능 개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박다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부종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다은 지점장님은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다음 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전문가는 PBT 필라테스의 김보경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레와 필라테스 무용 전공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지도하고 있는 PBT 필라테스 원장 김보경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몸의 변화 부분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함께 해주실 분 필라테스, 요가, 발레핏 통합 움직임 전문가이신 조한나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 베이스를 바탕으로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발레핏을 통합해 지도하는 움직임 트레이닝 전문가 조안나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회원님들의 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호흡, 관절의 가동성, 그리고 신경계 반응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단순한 교정이나 스트레칭을 넘어 몸 전체의 순환이나 반응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건강 닥터와 함께 우리 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지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부터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붓기가 안 빠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가끔 붓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한데 세 분의 전문가 자세하게 그 원인을 알아볼까요? 일단은 박다은 지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게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운동량도 충분하고 이걸 주기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붓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운동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붓는 현상은 열심히 노력하는 운동인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일단 신체가 붓는 현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근섬유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당 부위로 혈액과 영양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수분이 조직들 사이에 정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운동 후 부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운동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 중 하나인데요. 운동량이 과도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만약 영양 공급이 운동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혈관이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 즉 삼투압이 약해져서 수분이 세포 사이로 새어나가게 되고 그게 정체하게 되면서 부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충분히 하는데도 몸이 붓는 이유는 운동량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분이 차는 문제가 아니라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 염증을 치유하려는 신체의 방어 기제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수분 정체 현상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즉, 더 많이 움직여서 더 많이 빼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운동 후에 어떻게 잘 쉬고 잘 배출할지에 집중하면 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단순히 많이 움직이면은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보경 원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 근데 또 이제 붓기를 빼려고 하면은 많이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냥 땀이 많이 빠지면 땀도 빠지면서 붓기도 빠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땀을 많이 흘리면 붓기가 빠질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땀과 붓기는 원인도 작동 방식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땀은 체온이 올라갔을 때 몸이 스스로 열을 내기 위해 수분을 피부 밖으로 배출하는 생리적인 반응이고요. 일시적인 수분 손실에 가깝습니다. 반면 부종은 몸 안에 있는 혈액이나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수분이 특정 부위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붓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깐 체중이 줄어들거나 몸이 가벼워진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순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분은 다시 제자리에 쌓이게 됩니다. 실제 운동 현장에서도 보면 땀은 비 오듯이 오는데도 다리나 발, 얼굴 붓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경우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을 충분히 냈지만 혈액과 림프가 움직이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붓기는 얼마나 땀을 흘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열을 내는 것과 순환을 개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구분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 몸이 순환이 잘 돼야 하는 게 주요 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한나 전문가님께 운동을 아까 뭐 운동을 해도 다음 날 붓는 날이 있다라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오히려 뭐 이제 근력 운동을 더 막 무게를 든다거나 막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붓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근력 운동 다음 날 몸이 더 붓거나 이제 무겁게 느낀다는 이제 경우는 매우 흔한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운동이 맞지 않는 체질이나 살이 붙는 과정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사용 방식과 순환 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내부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과 체액이 근육 주변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운동 후 회복 단계에서 이 림프와 정맥을 통해 체액이 다시 배출됩니다. 그러나 배출 통로가 충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근력 자극,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복하게 되면 체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근육과 근막 사이에 정체되면서 일시적인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림프 시스템은 심장처럼 강한 펌프질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최근 해외 스포츠 의학 및 운동 생리학 연구에서도 림프 순환은 근육 수축의 강도보다는 리듬, 방향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근력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동 전후 순환을 준비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붓기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요, 호흡과 관절 가동성의 부족입니다. 근력 운동 중 과도하게 힘을 주며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게 되면 우리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이는 복압과 정맥, 림프 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는 발목, 골반, 흉곽과 같은 이 주요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수축하더라도 이 체액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운동 후 근육은 단단해지지만 몸은 오히려 더 붓고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붓는 느낌을 받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특히 하체 운동을 하면은 이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야 내 하체 운동하니까 근육이 많이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또 여성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체 운동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박다은 지점장님, 이게 왜 하체 운동을 하면 더 그런 느낌을 받게 될까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현상은 특히 여성분들이 겪는 흔한 네네네. 고민 중 하나죠. 이는 단순히 근육이 펌핑되어서 커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생리학적 부종과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체 운동 후에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핵심 원인은 펌핑으로 인한 일시적 부종과 근육의 과긴장 그리고 지방층을 밀어내려고 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혈류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서 수분이 정체되는 부종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발달하면서 그 위의 지방층을 밖으로 밀어내어서 시각적으로는 더 부피감이 커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것이 고민이라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강도 근력 운동 후에 20분이나 30분 정도의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은 근육에 쌓인 젖산과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켜서 부종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반드시 하체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고관절 부분의 스트레칭과 하체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운동 후 취침 전 그리고 다리의 벽에 기대어서 심장보다 높게 L자 다리라고 하죠. L자 다리를 15분 정도 매일 해주세요. 중력에 의해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종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그럼 이거는 김보경 원장님께 여쭤볼 텐데,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도 이런 현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 서 계시는 일을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 하는 일에 따라도 이게 좀 양상이 다를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하체 순환 구조 자체가 불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종아리 펌프 기능이 거의 꺼져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종아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로 아래쪽에 고이기 쉬운 혈액과 수분을 수축과 이완을 통해 위로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자세, 펌프 역할을 하는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 펌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하체가 무겁고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단단하게 붙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살이 쪄서가 아니라 순환이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도 붓기가 쉽게 빠지지 않거나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반복되는 패턴을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군의 부종은 생활 자세로 인해 종아리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순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조한나 전문가님께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시간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하루 안에도 막 변하니까 뭐 이게 좀 심하신 분들은 아침이랑 저녁이 다르고 막 그런 아침보다 저녁에 뭐 다리가 더 붓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아침에 비교적 괜찮았던 몸이 하루가 지날수록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리나 얼굴, 손에 그리고 눈에 띄게 붓는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근데 이는 단순히 피로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력 그리고 순환 구조 그리고 하루 동안의 그 우리의 몸 사용 방식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혈액과 체액은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액은 자연스럽게 아래 방향으로 쏠리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종아리 근육의 수축, 관절의 움직임, 호흡을 통해 이런 압력 변화가 펌프 역할을 해주며 체액을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제한이 있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지속되면 이러한 펌프 기능이 충분히 작용되지 못하고 체액은 하체와 말초 부위에 점점 정체됩니다. 우리 특히 저녁에 붓기가 심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움직임의 양보다 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하루 동안 많이 걷거나 활동을 했는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특정 근육만 반복이 된다면 순환의 효율이 아주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은 호흡 패턴인데요.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얕은 호흡을 유지하게 되면 횡격막의 상하 움직임이 줄어들고 이는 흉곽과 복강 내 압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해외 운동 생리학 및 재활 분야에서도 횡격막의 움직임은 정맥과 림프가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저녁에 붓기가 심해지는 것은 단순히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호흡과 순환을 돕는 내부 펌프가 점점 꺼져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붓기 관리를 위해서는 활동량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하루 중간중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호흡을 회복시키는 짧은 리듬 움직임을 해주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다은 지점장님께 물을 또 많이 마시면 이게 또 약간 붓거나 체중에 어쨌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을 그러면 줄이면 좀 덜 부을까요? 오히려 우리 몸은 물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네. 가뭄이 들었다고 판단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이라도 안 내보내려고 꽉 붙잡게 되어서 그것을 부종을 생기게 해요. 그래서 아. 즉 물을 안 마시는 것은 지금 나 비상사태니까 지금 수분을 절대 내보내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쉽게 네네.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수분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앞으로 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을 꽉 닫아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이 다시 몸속으로 흡수돼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살이 찌거나 부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수분의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안 마시게 될 경우에 몸은 주변 세포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고이면서 다리나 얼굴이 퉁퉁 붓게 됩니다. 또한 물은 몸속 노폐물을 끌고 나가서
버려주는 쓰레기차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물이 없게 되면 이 쓰레기차가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노폐물들이 몸이 여기저기에 쌓이게 되고 그 구간에 몰려서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붓기를 뺀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과도한 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 혈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해서 두통이나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가 아닌 순수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계속 붓는다면 염분 섭취량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도 짠 음식을 즐기고 있다면 붓기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염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만났을 때 다이어트와 부종 제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먹거나 마시는 것에서도 좀 신경을 쓰면 이 붓기가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김보경 원장님, 이거는 이제 어쨌든 또 여성분들의 케이스이긴 한데 이게 생리 전후에도 여기 또 차이가 있다고요. 예. 네. 이 시기에 몸이 무겁고 쉽게 붓는다는 느낌을 네네. 받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도 몸이 더 둔해진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 역시도 같은 변화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성의 생리 전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평소와 동일한 식사나 활동량을 유지하더라도 체내 수분이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특히 하체나 복부 쪽이 더 묵직하고 팽팽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손이 평소보다 잘 붓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덜 해야 하나?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는 몸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순환의 리듬이 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생리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붓지 않게 무조건 참거나 억지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하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흐름에 맞게 조절해주는 관점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몸이 예민해지는 시기인 만큼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기보다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붓기 관리와 컨디션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한나 전문가님, 이게 또 유난히 또 얼굴만 많이 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뭐 수분 섭취나 네. 그리고 염분 그리고 수분 자세들을 먼저 이제 떠올리세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얼굴로 올라오는 순환의 출구가 막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얼굴의 림프와 정맥 순환은 대부분 이 목과 쇄골 부위 주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내려온 체액이 이 귀 뒤와 이 목주변 쇄골 아래 림프절을 거쳐 우리 이 심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경로 어딘가가 흐름이 막히면 그 얼굴에 이렇게 체액이 정체돼서 크게 부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얼굴 붓기는 단순히 얼굴을 많이 못 쓰거나 살이 찐 결과다 이런 것보다는 목, 어깨, 쇄골 주변의 순환 정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얼굴만 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스마트 사용과 컴퓨터의 작업,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 등이 반복되면 이 목 주변의 근육과 우리 이 흉곽, 가슴 등 쪽의 상부가 굳어지고 이로 인해서 쇄골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좀 더 고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쇄골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얼굴 림프의 종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움직임이 우리 제한이 되면 얼굴에서 내려온 체액이 이제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호흡의 깊이와 방향입니다. 얕은 호흡이 지속되게 되면 이렇게 흉곽이 이렇게 들썩거리고 그래서 쇄골과 첫 번째 특히 갈비뼈가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목이 짧게 되죠. 네, 이 움직임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뼈들이 가까워지고 고정되어 있는 되게 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목 주변 관절 공간과 림프가 지나가는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얼굴에서 내려오는 체액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움직임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 많아 보인다고 해서 순환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의 반복된 움직임이 얼굴 붓기를 더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붓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붓는지 한번 원인을 잘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또 세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번째 주제를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이야기 주제 토픽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아까 이제 붓기 왜 붓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 붓기를 빼는 순환의 스위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보경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순환을 위해서 아까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해 주신 게 이 내 몸의 순환이 잘 되어야 덜 붓는다, 붓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환을 위해서 우리 몸 중에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부위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붓기를 빼려면 네. 종아리나 발처럼 눈에 잘 보이는 다리부터 신경 써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위는 다리보다 몸통과 관절입니다. 몸통은 혈액과 림프가 한 곳으로 모였다가 다시 온몸으로 흘러가는 큰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 가까운 이 중심부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말단인 다리를 자극해도 위로 끌어올려줄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관절 역시 단순히 움직이는 부위가 아니라 혈액과 림프가 통과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문이 굳어 있으면 흐름이 중간에서 끊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종아리 마사지나 다리 자극만 마사지를 해준다면 반복을 한다면 처음에는 붓기가 조금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몸통과 관절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며 빠졌던 부위는 다시 쉽게 차오르고 같은 불편함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뿐인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순환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순환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가 가장 많이 붓느냐보다 몸의 중심 통로가 먼저 열려 있는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몸통과 관절이 먼저 풀리고 나서 말단을 관리해야 비로소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붓기도 덜 반복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조한나 전문가님, 그러면은 림프가 어쨌든 림프 말씀해주신 이쪽에 순환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운동만으로는 그럼 림프 순환이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혈액순환과 그리고 림프순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이제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서 강제로 순환이 되지만 림프는 심장처럼 밀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림프는 이제 근육의 순환과 이완,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호흡에 의한 압력 변화에 의해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땀을 많이 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 해서 림프 순환이 자동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도 우리가 림프가 이제 가장 흐르지 않은 큰 이유는
과긴장된 그런 몸 상태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 중 숨을 참거나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근육은 단단해지지만 그 안을 지나가는 림프관은 오히려 좀 눌리게 됩니다. 이게 특히 목, 쇄골, 그리고 겨드랑이 이런 서해부가 이제 가장 큰 림프관이 있는데요. 이 지점이 긴장되면은 말초에서 올라온 체액이 그 지점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또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입니다. 우리 림프는 관절 주변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관절이 한 방향으로만 사용이 되거나 움직임이 제한되면 림프 흐름도 함께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체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고관절과 뭔가 골반의 움직임이 좀 굳어 있다면 그 다리에서 올라올 림프는 그냥 골반에서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림프 순환에서 중요한 것은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깊고 리듬감 있는 호흡, 관절이 부드럽게 열리는 움직임, 그리고 긴장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는 근육의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프가 모이는 지점의 압박을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현장에서 회원님들한테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호흡과 관절의 가동성 그리고 신경계 반응 등을 이제 골고루 확인한 후 그다음에 림프가 지나가는 긴장을 먼저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몸이 순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확인하고 그다음 근력 운동을 시행합니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운동 효과가 아주 좋아지면서 붓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보경 원장님께 발목 이제 하체에서도 발목이 굳어 있으면 이게 또 전신이 붓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군의 경우 네. 대부분 종아리 펌프 기능이 거의 꺼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아리 펌프를 실제로 작용하게 만든 핵심 부위가 바로 발목의 움직임입니다. 발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종아리 근육과 수축, 이완이 반복하면서 아래에 고여있는 혈액과 수분을 위로 밀어 올려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발목이 굳어 있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목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종아리 근육도 함께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종아리 펌프의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다리 아래쪽에 모여있던 혈액과 수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하고 이 정체가 하루 이틀 쌓이면서 하체가 무겁고 잘 붓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체 정체가 단순히 다리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체 순환이 막히면 몸 전체의 순환 리듬도 함께 느려지면서 얼굴이나 손, 몸통까지 전신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붓는 줄 알았는데 몸 전체가 무겁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발목은 단순히 발이나 관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꺼져 있던 종아리 펌프를 다시 켜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종아리 펌프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이 흐름이 위로 이어지면서 하체는 물론 전신 순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붓기를 이야기할 때 발목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목이 중요한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자, 이번에는 조한나 전문가님, 부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많이 이제 언급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위가 골반이더라고요. 왜 골반이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중요한 건가요? 네, 부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 골반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네네. 골반이 단순한 뼈가 아니라 그 하체 순환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중심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에서 올라온 림프와 그리고 정맥 혈류는 모두 골반을 지나 상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골반은 하체 순환의 교차로이자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움직임이 막히거나 공간이 좁아지면 아래에서 올라온 체액은 쉽게 정체가 되고 그것이 이제 다리 붓기, 하복부 붓기, 힙라인 부종 이런 것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골반은 고관절, 천장관절, 요추와 연결돼 있어서 움직임의 자유도가 꽤 높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한쪽으로 체중을 싣는 습관, 그리고 복부와 골반 주변의 과긴장은 골반을 되게 쉽게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골반의 움직임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체 붓기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리와 하복부의 붓기는 함께 줄어드는 경우를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골반과 호흡 관계입니다. 우리 호흡은 횡격막과 골반저근이 함께 움직이면서 몸 안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부종 관리에서 다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골반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 패턴, 골반을 중심으로 한 전신 연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부종에서 골반이 중요한 이유는 골반이 하체 순환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하체, 뭐 발목, 골반도 중요하지만 또 상체의 순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박다은 지점장님께 어깨나 뭐 쇄골, 아까 쇄골도 되게 다들 강조해 주셨는데 이쪽을 풀면은 위에 쪽으로 얼굴이 붓기가 좀 풀린다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어깨와 쇄골 주변을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 했을 때 네. 얼굴이나 몸의 붓기가 눈에 띄게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최종 쓰레기 하수구가 바로 쇄골에 있기 때문인데요. 어깨와 쇄골 부위는 온몸을 돌고 온 림프액이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곳이 근육 뭉침으로 막혀 있으면 아무리 다리나 얼굴을 마사지해도 쓰레기가 나갈 구멍이 없어서 붓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쇄골 주변을 풀어주는 것은 꽉 막힌 하수구 구멍을 뻥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수구 구멍을 시원하게 여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쇄골 안쪽 가운데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가운데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근데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아기 피부를 만지듯 살살 10번 정도 반복해주면 하수구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흉쇄 유돌근 이완인데요.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귀 뒤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일자, 목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크게 잡아서 꼬집듯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얼굴 부종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근육 중 하나예요. 이 근육이 뭉쳐있으면 얼굴 비대칭도 생기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깨 뒤로 돌리기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어깨를 귀까지 끌어올렸다가 크게 원을 뒤로 돌리면서 아래로 끌어내려주세요. 굽어있던 어깨가 펴지면서 눌려있던 림프 통로가 확장됩니다. 림프관은 혈관보다 피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매우 약하기 때문에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누르게 되면은 림프관이 손상되어서 더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압력이 핵심입니다. 만약 쇄골 부위가 딱딱하게 멍울져 있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단순 부종이 아니라 염증일 수 있으니 이때는 무리하지 않고 병원에도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 푸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따라 해보셨죠? 보시다가 이것도 평소에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보경 원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게 저희가 마사지도 받으면 뭐 붓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운동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마사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 순서가 헷갈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먼저 해야 할지 운동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순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저는 순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움직이고 유지한다. 요 세 가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푸는 단계입니다. 네네. 지금 앞서 박다은 지점장님이 하신 것처럼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이유는 바로 순환의 지나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고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혈액이나 림프가 원활하게 흐르기 어렵습니다. 이때 마사지는 단순히 시원함을 주는 게 아니라 막혀있던 통로를 정리하고 순환이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길만 열어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은 다시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벼운 움직임이나 운동을 통해 종아리 펌프를 활성화하고 발목, 무릎, 고관절과 같은 관절 스위치를 실제로 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운동은 강도가 높은 운동이 아니라 순환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리듬 있는 움직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마사지와 운동으로 순환이 한번 좋아졌다고 해도 일상에서 다시 같은 자리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앉은 자세, 그다음 서 있는 습관, 걷는 방식 같은 일상 속 움직임을 통해 그 흐름이 다시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단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어질 때 붓기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쌓이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사지는 준비 단계, 운동은 활성화 단계, 생활 습관은 유지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마사지, 운동 순서를 쉽게 설명하시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키포인트, 스위치를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또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나눠볼 주제는 이제 이 부종 체질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방법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한나 전문가님, 일단은 뭐 결론부터 질문 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 부종 체질을?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원래 잘 붙는 체질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몸을 보다 보면 대부분 부종은 타고난 체질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반복된 몸 사용 방식과 생활 패턴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은 유전처럼 고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순환, 호흡, 근육 사용, 자세, 습관 등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반응입니다. 즉,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지만 조건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종 체질로 느껴지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몸의 특정 부위가 늘 긴장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깐 붓기가 빠졌다가도 조금만 피로가 쌓이거나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다시 쉽게 붓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긴장 패턴을 하나씩 풀어주고 호흡과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종 체질을 단기간에 없애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몸이 붓지 않는 몸의 반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접근하면 부종 체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뀔 수 있다니까 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은 박다은 지점장님께는 이렇게 부종이 좀 심하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부종이 좀 심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좀 권하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부종이 심한 분들한테는 무턱대고 고강도 운동이나 뭐 오래 달리기 같은
그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심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은 펌프 운동과 호흡을 결합한 스트레칭인데요. 붓기는 결국 고여있는 물이므로 이 물을 위로 밀어올리는 종아리 근육을 켜주고 위에서 끌어당기는 진공청소기 같은 호흡을 가동하는 것이 그 어떤 고강도 운동보다 효과적입니다. 부종이 심할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붓기 탈출 루틴을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바닥에 누워서 의자나 벽에 올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어냈다가 당겼다 밀어냈다가 반복을 해주시면 종아리가 스트레칭 됐다가 수축했다가 해주시면서 종아리 근육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네, 두 번째는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디귿자 모양처럼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자세는 서해부의 커다란 림프절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하체 붓기가 나가는 길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운 채로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듯이 페달 밟듯 빠르게 다리를 돌려주세요. 중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육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부종 제거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 잊지 마세요. 순환 운동을 하면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마셔주어야 노폐물이 소변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종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아까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1, 2, 3 스텝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조하나 전문가님, 그럼 부종 있는 분들은 일단은 초반에는 이런 운동을 하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근력 운동이나 좀 강도를 높여 보면 될까요? 네, 부종 있는 분들 중에는 근력 운동을 하면 더 붓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근력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바로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몸 회복보다 방어 반응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또 이때 근육은 더 긴장하고 림프와 혈관이 지나가는 공간은 오히려 좁아져서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순서를 먼저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확인합니다. 1번, 호흡이 얕진 않은지. 두 번째, 관절이 특정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 세 번째, 몸의 긴장이 한쪽으로 몰려 있진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근육을 키우는 자극이 아니라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지면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 순환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흡과 관절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동작 위에 자기 체중을 활용한 그런 근력 운동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은 이 근력 운동이 도와주는 자극으로 좋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은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근력 운동은 붓기가 없어질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몸이 순환한 준비가 되셨을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다운 지점장님, 이 붓기 관리에 있어서 운동의 강도도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네, 붓기를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운동 강도 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너무 살살하면 효과가 너무 없고 그쵸.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몸이 퉁퉁 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붓기 관리를 위한 최적의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차오르는 강도로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붓게 만드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억제하면서 혈액과 펌프질을 하는 순환의 효과만 쏙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 특정 부위가 너무 뜨겁고 욱신거린다면 강도가 너무 높았던 것인데요. 이때는 가벼운 냉찜질이나 찬물 샤워로 열을 식혀주어야 합니다. 잠을 못 잤거나 피곤한 날에도 평소보다 강도를 조금 더 낮춰서 진행해주세요. 피곤한 상태의 고강도 운동은 붓기 폭탄을 맞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만큼 중요한 것이 마무리 쿨다운입니다. 적정 강도로 운동을 마친 후에 바로 멈추지 말고
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떨어뜨리세요. 내 몸의 엔진을 서서히 식혀주어야 혈액 속에 돌아다니던 노폐물들이 신장으로 이동해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강도까지 한번 조절을 해봤고요. 그럼 이번엔 김보경 원장님께 저희가 이렇게 붓기 관리를 잘하고 몸이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루틴 같은 거? 네. 루틴, 네. 순환 루틴이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순환 루틴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동작을 외우거나 시간을 길게 내야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실제로 지나가는 핵심 통로를 제대로 열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루틴보다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위와 순서를 조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루 10분이라면 발목, 그 다음에 골반, 흉곽 이 세 부위만 기억하셔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먼저 발목을 당기고 밀어내고 그리고 천천히 돌려주면서 굳어있던 발목 관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발목이 열려야 종아리 펌프가 다시 살아나고 아래 고여있던 혈액과 수분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골반은 하체에서 올라온 순환이 몸통으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굳어져 있으면 발목과 종아리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중간에서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여기 골반이라고 하시면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흔들거나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주시면 순환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흉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흉곽은 호흡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이 닫혀 있으면 순환이 위쪽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정체되기 쉽습니다. 가슴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호흡을 깊게 가져가면서 하체에서 시작된 순환이 몸통을 지나 자연스럽게 상체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목, 골반, 흉곽 이 세 부위만 순서대로 풀어줘도 하체가 훨씬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핵심 통로를 열어주는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루틴처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늘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한번 저희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한나 전문가님, 그러면은 체중 말고 몸무게가 빠지는 거 말고 붓기가 빠질 때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붓기가 빠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체중이 아니라 몸을 조였던 압박감과 피로가 줄어드는 반응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침에 반지나 시계를 끼고 빼는 것이 편해지거나, 그리고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지거나, 그리고 저녁에 느끼는 다리 무거움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운동을 한 다음 날에도 오히려 좀 정리되고 가뿐한 느낌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붓기가 잘 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또 눈여겨볼 변화가 있는데요. 피부 상태입니다. 붓기가 있을 때는 피부가 당기거나 울퉁불퉁해 보이기 쉬운데요. 그리고 붓기가 줄어들면 피부결이 한결 고르고 눌렀을 때 복원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리고 붓기 관리 초반에는 체중보다 내 몸이 조이는지, 그리고 하루 끝이 덜 무거운지, 회복이 빨라졌는지 이러한 기준들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요, 이런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체형 변화나 체중 변화가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건강 닥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내 몸 붓기, 또 내 몸의 순환 어떻게 하면은 잘 이뤄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나와서 건강 관련된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붓기는 체질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구조고 또 운동은 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